안녕하십니까. 삼성내과 MR 영상학과에서 내분비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최영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이제 검사를 하고 나면 이제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환자분에게 소변 검사가 단백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이제 미세 단백뇨 검사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 환자분들이 단백뇨가 나오지 않는데 뭐 또 검사를 하느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서 아주 중요한 미세 단백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단백뇨가 뭐냐면 우리 정상인은 하루에 소변에서 단백질이 약 300mg이 나오는데요. 이 단백질은 소변에 걸러지는 사부체뿐만 아니라 사부체를 지나서 신세뇨관에서도 단백질이 나옵니다. 그것을 합쳤을 때 150mg이 나오는데요. 이 150mg 중에 순수 알부민은 약 20%에서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보면 약 30mg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상인에서 소변에서 알부민을 측정해 보면 그 수치가 30mg 이하일 때는 정상이라고 30mg에서 300mg 사이를 이제 미세 단백뇨 또는 미세 알부민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mg이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거대 알부민뇨라 해서 그냥 소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옵니다. 우리 몸에 심장이라고 하죠. 심장이라고 하고 콩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콩팥에는 안에 보면 이렇게 아주 미세한 여기 사구체라고 있습니다. 사구체가 양쪽에 각각 콩팥에 100만 개씩 이 사구체가 있어서 이 사구체가 이제 우리 피를 여가시켜서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이 작은 사구체에 이제 보면 사구체는 또 기저막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그 기저막이 정상인에서는 알부민이 기저막을 뚫고 나갈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콩팥이 손상을 입게 되면 그 기저막을 뚫고 알부민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 빠져나간 알부민이 하루에 30mg을 넘어가게 되면 미세 알부민뇨 또는 미세 단백뇨가 있다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미세 단백뇨 검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약국에서 이런 이제 미세 알부민뇨 검사는 스틱 검사가 있습니다. 이제 소변에 이제 이 스틱을 가지고 묻히고 난 후에 여기 비교해 보면 되는 이런 정성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량적으로는 병원에서 소변을 보게 되면 이제 크레아틴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이제 소변에서 미세 단백뇨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 단백뇨가 나온다는 말은 이제 콩팥에서 이제 사구체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아주 신장 질환의 초기 질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증이 있을 경우에 이제 미세 단백뇨가 나오게 되면 이미 이제 당뇨병성 신증이 진행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치료하지 않게 되면 점점 진행하여서 만성 이제 콩팥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미세 단백뇨를 가지고 우리가 또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사구체 여가율이라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가율을 가지고 이제 단계를 90 이상일 때 1단계, 60에서 90은 2단계, 30 이상은 3단계, 15에서 60 사이를 4단계, 그 다음에 15 이하를 5단계로 해서 말기 신부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사구체 여갈류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것을 알부민뇨를 가지고 미세 알부민뇨가 30 이하일 때는 정상일 때 A1, 이제 30에서 300, 알부민뇨가 있을 때는 A2라고 하고 300 이상의 거대 알부민뇨를 있을 때 A3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미세 단백뇨와 사구체 여갈류를 가지고 만성 콩팥병의 단계를 나누고 또한 이 단계에 따라서 초록색을 보일 때는 저위험군,
노란색을 보일 때는 중간이염, 이제 이 주황색을 보일 때는 고이염군이고 붉은색을 보일 때는 초고이염군으로 이염을 단계를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색깔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붉은색을 보일 때는 이 환자분을 이제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전원을 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이 이제 미세단백뇨가 이제 30 이하로 나왔을 때 또는 30에서 300 사이에 놓을 때는 노란 색깔을 보일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를 검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주황색을 보이는 이 고위험 단계 때는 1년에 2번 검사를 하게 되고요. 붉은색을 보이는 이제 초고위험 단계 때는 1년에 3회 이상 이렇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단백뇨에 검사를 하게 되면 사구체 여과율과 같이 합쳐서 만성공파병을 우리가 단계를 나누고 예후도 알 수 있고 또 검사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구체 여과율과 이 미세단백뇨는 심혈관 사망률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사구체 여과율이 점점 90에서 점점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심혈관 사망률이 점점 증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소변에서 미세단백뇨가 점점 증가하면 할수록 이제 심혈관 사망률이 점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미세단백뇨는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진단을 받고 난 후에 5년이 지나서 미세단백뇨를 검사하고요. 그 이후에는 매년 검사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2형 당뇨병에서는 처음 진단 당시에 미세단백뇨를 한번 검사하시고요. 그 후에 매년 한 번씩 검사하는데 앞에서 보셨듯이 그 당뇨병 신증의 단계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2번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세단백뇨에 대한 치료는 최근에 좋은 약제들이 개발되어서 아주 이제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미세단백뇨 치료에는 일단 엄격한 혈당을 관리하고요. ACE나 ARB라는 고혈압 약제로만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당뇨병 약제 중에 SGLT2 억제제라는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약제를 쓰게 되면 소변으로서 이제 당을 빼면서 체중도 빼지만 신장 기능이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는 걸 되어 있습니다. 더 최근에는 피네르로논이라는 이제 약제가 개발돼서 이거는 염류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억제하는 약제인데 이 약제 또한 이제 미세단백뇨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약제가 이제 신장 기능에 미세단백뇨를 줄이는 효과는 약 30에서 50%까지 각각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세단백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미세단백뇨는 당뇨병 환자에서 초기 질환을 합병증을 진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고 또한 이 미세단백뇨가 있을 때 심혈관 질환의 예후를 나타내는 지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사구체 여과율과 같이 미세단백뇨를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내 당뇨병 신증의 단계도 알 수 있고 예후와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병 환자분께서는 1년에 꼭 한 번씩 단백뇨뿐만 아니라 미세단백뇨를 검사해서 당뇨병 신증을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